요즘에 진료실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님들 만났을 때 네. 아, 요즘에 부모님들한테 이런 특징이 좀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네네. 요즘 부모님들 특징을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예.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예. 같은데, 첫 번째는 대기자 TV.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 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요즘 소아과 오픈런이 정말 심합니다. 우리 아이의 몸과 마음에 관한 정확한 의학 정보가 더욱 필요해진 요즘, 전문가 의사 선생님과 함께 정확한 육아 정보, 의학 정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소영입니다. 저희 채널이 3년 전에 시작했는데 네네. 비슷한 시기인 것 그쵸? 같아요. 네.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눈여겨보고 있었죠. 아, 그러셨어요? 네, 언제쯤 저를 불러주실까? 네네. 오늘입니다. 그날이 오늘이에요. 드디어 오늘 그래서 팬 미팅하는 느낌으로 우리 대기자님 뵙고 저도 오늘 되게 기쁜 마음으로 나오게 네네. 됐습니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분이라면 아마 소아과나 소아정신과 한 번쯤 누구나 가셨을 것 같아요. 아이의 증상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선생님 입장에서 부모님께 기대는 부분, 바라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손수혜 선생님은 못 모셨기 때문에 네. 선생님께서 대신해서 네. 소아과랑 소아정신과 각각 나눠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우리나라의 그 진료 시스템상 소아과와 소아정신과는 사실 극과 극이라고 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과는 이제 진료를 보면 보통 이제 3에서 5분 정도 진료가 끝나죠. 예. 근데 소아정신과는 이제 보통 초진으로 제일 처음 간 경우에는 최소 30분, 그리고 길게는 이제 1시간 정도 진료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진료 시간이 두 과가 굉장히 완전 다르네요. 굉장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진료가 끝날 때쯤 보호자분들이 느끼는 마음은 똑같아요. 아, 이 말 할 걸. 그리고 시간이 모자랐다. 네네. 그리고 저하고 1시간 정도 면담을 해도 보호자분들 마음속에 계속 이 아쉬워요. 얘기 해야 되는데 저 얘기 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자분들이 진료를 볼 때 좀 미리 생각하시면 좋은 것은 이제 네네. 첫 번째로는 첫 번째. 저 같은 경우 소아과 갈 때는 네. 미리 좀 메모를 하는 편이에요. 아, 우리 아이 어떤 네, 증상에 네, 네. 대해서? 네. 대기실이나 이제 진료 보러 가기 직전 뭐 차 안에서나 이럴 때 핸드폰에다가 간단하게 콧물 며칠 전부터 두 번째 열은 났다 안 났다 이런 식으로 1, 2, 3번 우선순위를 정해서 좀 적어 두는 편이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 의사인데도 사실 진료실에 가면 저도 약간 어버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에 쫓겨요. 네, 늘 대기가 이만큼 맞아요. 있으니까. 예. 그래서 뒷사람도 신경 쓰이고 맞아요. 소아과 선생님도 너무 바쁘신 것 같고 하니까 이제 좀 말을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제 까먹고 놓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미리 써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소아과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때 메모했었을 때 네. 이것만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뭐 기본적인 ABC가 있을까요? 증상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먹는 약이 있다면 네네, 이제 먹는 네. 약에 대해서 네네. 미리 알려주시는 게 좋고 네네. 두 번째는 이제 기존에 이제 몸이 아픈 게 있거나 신체 질병이 질환이 있었는지, 있거나 질환이 그런 있는지. 것들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아정신과 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소아정신과는 보통 이제 진료를 보게 되면 이제 시간이 아무래도 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질문을 많이 드릴 거예요. 이제 보호자분들한테. 네네. 그리고 아이도 관찰도 하고 같이 놀이도 하면서 이제 좀 꽤 긴 시간 동안 면담을 하게 되는데 소아정신과 진료는 이제 가끔 이제 보호자분들 중에 예전에 진료받았던 기록을 좀 숨기시거나 혹은 네. 어떤 다양한 이유에서건 이제 어떤 이제 예전에 있었던 일이나 어떤 특징들을 숨기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이제 예전의 진료 기록 때문에 이제 우리 주치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까 봐. 선입견 가질까 네, 봐. 예전에 어떤 이런 진단을 받았고 이런 검사를 받았고 뭐 거기선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를 이 선생님이 아시면 편견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네. 진료 끝날 때 즈음에 사실은 예. 선생님하고 이제 내놓으시는 경우도 끝날 때쯤에요? 네네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있었던 사실들이나 뭐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꺼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본인이 좀 부모님들이 치부라고. 죄책감 네네네 치부로 좀 느끼시거나 예, 죄책감. 아니면 이게 좀 잘못했다고 비난 받을까봐 조금 숨기거나 아니면 축소하거나 약간 바꿔서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소아정신과는 뭐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소아정신과 의사는 기본적으로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부모님들과 아이들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해드릴 겁니다. 그럼 선생님 만약에 이전에 진료받았던 그 기록을 가져가는 게 효과적일까요? 그렇죠. 분명히 효과적이고 예.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의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발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예전에 어땠는지가 지금 모습을 확인하고 또 비교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전 기록들은
꼭 미리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좀 말로 설명하기 어렵거나 직접 관찰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증상. 예를 들면 소아과에서는 열성 경련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가지고 오기 힘든 변 이런 네네. 경우에는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오는 게 좋고요. 소아정신과 같은 경우도 예, 예. 뭐 틱 증상이라든지 네네. 이제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틱 증상이라든지 혹은 특정 뭐 아이의 행동이나 예. 집안에서만 보이는 행동이라고 하면은 영상 같은 거를 짧게 찍어 오면은 그걸 이제 진료실에서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도움 될 것 같아요. 네네. 요즘에 진료실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님들 만났을 때, 네. 아, 요즘에 부모님들한테 이런 특징이 좀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네네. 체감되시는 바가 있으실까요? 요즘 부모님들 특징을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예.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예. 같은데 첫 번째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계십니다. 예. 이 말은 부모가 원하지 않아도 너무 많은 정보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있어요. 거죠.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것과도 조금 맞닿아 있는데요. 예. 3년 전쯤에 제가 이제 영유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 병원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우리 애 괜찮은지 확인을 네네. 하러 오시고 이런 행동을 하는데 정상이에요. 뭐 이런 행동을 하는데 자폐 같아요. 우리 아이가 좀 눈 맞춤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병원에 많이 찾아오시는데 어디서 그런 생각이 드셨냐, 어떤 걸 보고 그런 생각을 하셨냐 여쭤보면은 유튜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은 다음에 예. 우리 아이를 이제 살펴보니까 대입하는 거죠. 네. 유튜브에서 뭐라고 했는데 우리 아이 보니까 그런 모습이 안 보이네. 혹은 뭐 몇 개월에는 뭘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아이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네 하고 네. 다양한 정보들, 노출된 정보들 속에서 그것을 우리 아이한테 대입하다 보니까 예. 우리 아이가 비정상처럼 보이고 이게 맞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걱정이 네네. 되고. 근데 한 가지 정보를 보다가 그 다음에 계속 똑같은 정보들, 비슷한 정보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 불안이 더 커지시는 거죠. 그게 확증 평양 되는 것 같아요. 뇌에서.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이제 처음에는 뭐 아닐 거야 했다가 계속 정보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들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유튜브를 이제 찾아보게 됐는데 네. 유튜브 속에 정말 좋고 양질의 정보들도 많지만 네. 근거가 부족한 정보.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정보인데 일반화하기에는 힘든 정보. 예. 그리고 특정 케이스에만 해당되는 정보. 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내지는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스럽게 얘기한다든지 네. 너무 많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게 좀 특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 관련해서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올린 영상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요. 네, 3년 전에. 전에 하나가 있었는데 네네. 어디서 인터뷰한 영상이 있었는데 조회수가 67회인가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났는데 지금은 사실 여러 이제 다양한 소아정신과 선생님들과 네네. 이제 다양한 알고리즘으로 또 좋은 근거 있는 정보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좀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한 게 있죠. 근데 지금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나 이런 데는 잘못된 정보들이 아직도 너무 많이 네,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또 맘카페에서 돌기도 하고요. 네. 전문가분들도 이거를 우려하실 정도로 만연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한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회 학회에서도 공식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모르셨죠? 네네. 전혀 몰라요. 네, 그래서 네네. 정말 이제 대기가 뭐 몇 년이 되신 교수님들이 직접 나오시고 저도 이제 출연하고 예. 이렇게 저희가 이제 아무런 대가 없이 이제 의사들끼리 자원봉사로 유튜브 채널 만들었는데 네. 그 채널도 조회수가 정말 없어요. 홍보가 안 되나요? 네, 이제 저희 네. 딴에는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왜 이렇게 소아정신과 의사 선생님 만나기 힘들어요, 막 대기가 너무 길어요 하는데 정작 그 선생님들이 나온 채널 자체도 인기는 없어서 사실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유튜브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네, 냉정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선생님? 두 번째 특징은 요즘이 저출산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데 임신을 계획하고 예. 출산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저희 어머니 때, 저희 부모님 때만 해도 뭐 사실 선택해서 출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당연하고 당연하죠. 자연스럽게 예, 자녀를 예. 낳고 기르는 게 좀 자연스러운 선택 사항이 아니었다면 요즘에는 이제 선택 사항이 된 그렇죠. 거죠. 네네. 그래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선택 사항이 된 만큼 그것에 대한 책임감도 굉장히 강하십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네. 그래서 내가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 네, 잘 키워야 되겠다는 네, 마음이 네. 부모가 되기 전부터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출산이나 임신을
안 하시겠다고 마음먹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내가 좋은 부모가 못 될 것 같아서 잘 못 키울 것 같아서. 네, 그런 예, 마음들이 있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시는 분들은 내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 그런 책임감이 굉장히 크세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십니다. 그 공부가 그 책임감에서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네요. 네. 그리고 뭔가 잘못하면은 예. 또 스스로 내가 선택한 일인데 음. 누구 탓도 못 하는 거예요. 예. 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온 네. 부모님들은 질문하는 게 다른가요? 어떤 면에서 선생님은 부모님들 공부를 하셨구나를 어떻게 체감하세요? 근데 공부를 한다는 게 요즘 부모님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그게 장점이 되기도 하고 또 단점이 되기도 그렇겠죠. 하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부모님들은 거의 반 전문가세요. 그래서 전문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십니다. 예전에는 우리 애가 요즘 좀 짜증을 많이 내요. 뭐 이 정도로 네네. 이제 뭐 오셨다면 요즘에는 풀 배터리 검사를 받고 싶어서 왔어요. 아니면 정확하게 니즈를. 에이도스 검사가 여기 있나요? 오. 뭐 이렇게 물어보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예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실 예. 때도 뭐 저희 아들은 돌 때쯤에는 분리불안이 그때는 심하지가 않았는데 뭐 이제 두돌 때쯤 말을 시작할 때는 그때는 뭐 어때 했다. 이제 발달 단계에 있는 예. 다양한 발달의 이정표라고 하는 것들을 예. 되게 잘 아시고 또 용어들도 적절하게 아시고 예.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은 의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런 환자분 부모님을 만나면 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네. 대단하시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잘못하셨는데 저런 공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네네. 생각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감정이 교차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감정 교차를 하는데 사실 이제 저는 정신과 의사다 예, 보니까 정신과 의사의 가장 기본적인 그 면담의 원칙은 예. 그 라이트 타이밍에 라이트 월즈로 아, 얘기해야 네, 된다. 네, 네. 이거를 이제 정신과 수련 초기부터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일방향적으로 이 사람한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로 네.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신 부모님이건 공부를 조금 하고 오신 부모님이건 간에 네. 사실 소아정신과 의사 입장으로는 그걸 맞춰서 상담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부모님들끼리만 쓰는 용어 같은 게 있어요. 부모님들끼리만 쓰는 네. 요 예.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예. 자스라고 불러요. 그래요? 네네. 근데 이제 네. 이거가 소아정신과에서도 이제는 알아요. 근데 이제 그 어. 용어의 시작은 맘카페에서 제가 시작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퍼거 아스퍼거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아스. 그렇게 불러요? 이렇게 오. 부른다든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부모님들과 좀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네. 오히려 이렇게 거기까지 맘카페를 찾아봐야 되는. 네. 그래서 아마 저를 비롯한 많은 소아정신과 선생님들이 예. 맘카페에 가입이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얘기가 오고 네. 가는지가 왜냐면 아셔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실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거가 동떨어져가지고 네. 전문가가 하는 말만 들으면 되지 예. 너네가 그런 것들을 알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의 부모님하고의 상황은 다르다. 네. 그리고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반대편에서는 어떤 한 면에서는 요즘 부모가 너무 유별나서 그렇다. 부모가 유별나서 애를 유별나게 키운다. 혹은 부모가 유별나기 때문에 별거 아닌 문제로 뭐 병원에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사실 저는 그 말은 조금 예. 요즘 부모님들한테 너무 상처가 되는 말 같아요. 네, 네. 뭐 이래도 부모 공부를 열심히 해도 부모 탓, 뭐 너무 안 해도 이제 사실 부모 탓인데 지금같이 정보에 너무 많이 노출된 경우는 사실 공부를 안 하면 네. 더 많은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보가 너무 많기 네. 때문에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책을 내셨나 봐요. 0에서 60개월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될 네, 육아 네. 정보, 네. 우리 아이의 신체 발달과 함께 심리 발달 함께 묶어가지고 이번에 책을 내셨잖아요. 네. 이 책이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육아 대백과잖아요. 네. 이 책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제 책이니까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시겠죠. 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 책이 소아과 전문의와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쓴 책이라는 점이 가장 큰 맞아요. 장점이라고 베스트 생각을 콜라보죠. 합니다. 이제 사실 아직까지는 이런 두 개 조합이 없어요. 책 중에서. 예.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도 서로가 서로한테 굉장히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발달을 볼 때 절대 신체 따로 심리 따로 발달하지가 네네네.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특정 행동을 하는 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신체 발달과 함께 심리적인 발달도 같이 봐야 되는데 이 책은 소아과 의사와 또 소아정신과 의사가 같이 썼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통합적인 시각을 좀 그러네요. 제시를 해줄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예, 특히 0에서 60개월까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한쪽만 생각하면 놓치는 부분이 있죠. 네, 네. 진료실에서는 묻지 못했던 또 일상적이지만 사소한 질문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끼면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는 이게 유튜브에 조금 한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도 네. 인기 있는 영상의 조회수를 따라가기는 맞아요. 네, 너무 네, 힘들더라고요. 이 책이라는 거는 항상 좀 옆에 두고 볼 수도 있고 두고 보면서 좀 생각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유튜브와는 조금 더 다른 식의 도움이 맞아요. 되지 않을까 생각을 관여도가 합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기질적으로 불안이 높은 친구라면 당연히 한 번으로 안 되고 몇 번 해보고도 계속 불안할 수가 있어요. 네. 너 연습한 건데 왜 계속 불안해하니? 어제도 연습했잖아. 괜찮다고 했잖아. 걱정하지 마. 이러면은 오히려 이제 위로와 위안을 주려고 한 말이 아이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엄마가 괜찮다고 했는데 나는 왜 계속 불안하지? 그러면 더 위축될 수가 있거든요. 난 부족한가? 네.